에어비앤비의 연초 대비 주가 현황을 보면요. 186불에서 지금 135불로 한 27%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은 87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제 한 109조 원 정도 되는데요. 에어비앤비 요즘 뉴스를 보면은 뭐 상당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재택근무, 우린 휴양지에서 업무 봐. 그리고 뭐 천슬라에 샀던 투자 고수가 에어비앤비 10루타 칠 거. 10루타는 10배 오른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이제 부풀어 오른 주가라고 하는데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과연 이 에어비앤비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의견이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22년 1분기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는 부진하지만 실적은 순항 중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이제 현대건축 3대 대가 중에 한 명입니다. 미스 반데로에랑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이제 릭고르제 이 3대 이제 대가 중에 있는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81년 전에 만든 슈어츠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건축물을 예약을 할 수 있는데 근데 1박에 한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렇지만 그 100만 원이 있어도 이미 올해는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풀북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별장 시즌2 에피소드 1에 등장하는데요. 이런 기념비적인 건축물에 들어가서 하루쯤 살아보고 싶다고 하면은 100만 원도 아깝지 않겠죠. 이런 수요들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이번 분기 첫 번째 그림으로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을 보면은 여러분이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19년부터 20년, 21년까지 계속 그냥 고냥저냥 하다가 갑자기 이제 거의 한 2배로 늘었어요. 이번에 보면 이제 YOY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대비 70%나 늘었고요. 1.5빌리언 이제 USD를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잘 되고 있죠. 손익도 보면은 계속 이렇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큰 적자를 이제 한번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상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손익 BEP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수준으로 접근을 해서 매출 대비 마이너스 1% 수준 거의 손익이 이제 없는 수준으로 왔죠.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난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이제 매출보다 더 큰 손실을 기록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올해는 연간 순이익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턴어라운드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에비타를 보자고 하면은 에비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닝스는 이제 이익이죠. before 뭐 전이냐 그러니까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그러니까 빌렸던 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이제 뭐 세금 그리고 감가상각 등을 제외한 거기 때문에 영업활동 자체로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 에비타 보시면은 계속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플러스 15%까지 매출 대비 15%까지 늘어났습니다. 여러 재무 지표들 자체가 좋은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에어비앤비 CEO는 여행의 시작은 에어비앤비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유럽은 한국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간 억눌렸던 항공 수요 및 숙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저도 지지난주까지 유럽에서 좀 있다 왔는데 완전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 뭐 사람들은 뭐 유럽 안에서는 뭐 얼마든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미 코로나는 거의 그냥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숙박을 뭐 해보려고 했는데 엄청 비싸요. 호텔 웬만큼 4성급 5성급 호텔은 뭐 한 300불을 줘도 지금 이미 풀북이고 뭐 레스토랑도 예약하지 않으면은 이제 먹을 수 없는 수준이고 비행기를 타도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들이 폭발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코로나가 준 선물은 에어비앤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택근무. 그러니까 여름휴가를 예전에는 뭐 한 5일, 6일, 뭐 7일 안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재택근무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같이 유럽에 가서 뭐 가족들은 뭐 여행을 하고 다니고 나는 비록 휴가가 뭐 한 5일밖에 없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기간 앞뒤로는 또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가 되게 길어요. 그런 부분에서 재택근무까지 시너지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길어진 숙박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준 선물 두 번째 다른 주식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AD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평균 숙박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여름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과거 여행의 시작은 항공사지만 이제는 여행의 시작이 숙박, 에어비앤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요. 22년 1분기 예약 현황입니다. 이건 이제 매출이 아니고 예약 현황이 지금 1억 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59%나 상승한 거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분기 최초 이렇게 이상을 이제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GVB라고 해서 그로스 부킹 밸류가 있는데 이게 17빌리언을 넘었어요. 이것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7%,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제외하면 71%나 늘어난 건데 이게 에버리지 데일리 레이트 ADR이 워낙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예약 건수 늘어났지 Q죠. 예약이 단가가 늘어났지 이제 P죠.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늘어났으니까 시너지가 엄청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1억인데 그 전에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이제 뭐 7천만, 8천만, 6천만 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이 코비드 전에 8천만이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늘어났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제 ADR인데 평균 숙박 그 전에는 이제 122불이었어요. 근데 점점 올라가서 지금 벌써 168불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부킹 밸류 자체가 되게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능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더 많은 예약이 되고 있고 뭐 사실 올 1분기만 해도 좋은 매크로 환경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거시경제 역풍도 있었는데 총 숙박 예약이 32% 증가했다. 저는 사실은 감가상각이나 원자재 비중이 높은 주식은 지금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구리값도 다시 좀 안정화가 되기는 했지만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물류는 지금 지속적으로 안 좋고 있거든요. 예컨대 뭐 터빈이나 뭐 아니면 뭐 약간 되게 큰 비싼 것들 있잖아요. 물류를 해야 되는 것들, 국가별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자체도 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외여행은 그간 억눌렸던 수요가 지금 증폭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경을 넘나드는 여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21년 1분기보다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19년 1분기 이전으로 복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호스트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좀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전체 예약 총 숙박일의 48%가 7박 이상이라고 합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1일 2식 이렇게 머무는 게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에어비앤비는 예약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청소 비용도 내야 되고 그리고 최초 약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더 길게 예약할수록 더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평균 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168불, 이게 19년 대비도 37%나 증가된 부분이고 작년 대비도 5%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리한테는 안 좋긴 하지만 에어비앤비한테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징을 한번 보자고 하면은 북미는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북미, 유럽, 남미는 상당히 좋습니다. 19년 대비해서도 워낙 뛰어나게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같은 경우는 19년 같은 분기 대비해도 65% 이상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시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19년 1분기 대비해서 낮은 상태입니다. 중국의 봉쇄가 영향이 있는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중국이 봉쇄를 푼다고 하면은 아시아는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기회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 보면은 프리 캐시 플로우가 저희 밸류에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하죠. 1.2 빌리언 달러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뭐 1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벌써 이제 10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예약 선수금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넷 캐시 이게 보면은 이제 314 밀리언이죠. 예, 314 밀리언이었는데 뭐 적자 마이너스 190 뭐 256 하다가 지금 보시면은 1.2 빌리언으로 1202 밀리언 달러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도 보면은 계속 뭐 마이너스 뭐 이러고 있다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기대가 되죠. 그래서 TTM 기준으로 보면은 더 많은 이제 2.8까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8이라는 숫자는 되게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웃룩을 보면은 예약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절 연휴 4월 동안만 봐서도 엄청난 성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름 휴가 예약 건수가 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ADR 이제 단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근데 이제 Q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GVB는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분기 매출은 그래서 2.03에서 2.13 빌리언 USD로 에어비앤비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2022년에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영업 그러니까 FCF 밸류는 이제 1.8이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마진을 25% 보고 이렇게 갔을
갔을 경우에는 321불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1분기만 보면은 1분기만 1.2빌리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은 아마 마진율은 달성하지 못하겠지만 FCF는 오히려 지금 2024년이나 2025년까지도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코로나가 완벽히 회복되면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아까 뭐 어떤 투자자는 10배, 16타까지 예상을 했지만 제가 봐도 최소한 지금 한 300불까지는 만약에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좀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지금은 금리를 너무 급속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50bp, 75bp까지 얘기 나와가지고 좀 어렵지만, 금리가 다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세가 꺾여진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어떠셨나요? 에어비앤비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간 사실 에어비앤비는 지난 한 5년 동안 보면은 상당한 그 성장이나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됐었는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고, 코로나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악재가 이어졌는데 그 와중에도 다시 성장하고 복구하는 과정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어비앤비는 밸류에이션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 매크로 환경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잘 골라가지고 보유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다시 올라갔을 때 그 과실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상당히 안 좋은 시간을 보냈었죠. 그렇지만 2015년, 16년에 만약에 아파트를 사지 못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자산이 너무나도 양극화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서 너무 이렇게 발을 빼거나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세일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주식들을 잘 골라냈을 때 나중에 2루타, 3루타, 10루타까지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좋은 주식을 잘 찾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뭐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 나가길 바라겠고요. 언제나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